그땐 그걸 몰랐네요. 재산 분할을 잘못하시고 후회하시면서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 절차에서 재산 분할은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 분할 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만 콕콕 집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대로 이혼합시다. 제대로 이혼학교의 장기봉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채무입니다. 종종 적극재산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소극재산에 대한 부분은 빼놓고 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본인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받으신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반영하셔야 합니다. 간혹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상대에게 넘기면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본인의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파트는 넘겼는데 채무는 본인에게 남아있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재산분할 청구 기간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내에 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재산분할 합의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후 2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간혹 재산분할 청구 절차 진행 중에 재산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청구를 2년 내에 했다면 그 절차 진행 도중에 찾은 추가 재산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였어도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니까요. 끝까지 숨겨진 재산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에서 이혼 배우자가 당연히 연금 중 일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따라서 연금 수령권자라고 하시면 재산 분할 시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나중에 다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분할을 했다가 실제 수령연금이 줄어들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적정 범위에서 재산 분할 합의를 했다면 부동산 등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 등 특별히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관가하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로 중과세가 되는 경우까지 고려하고 재산 분할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산 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작성하는 재산 포기각서 같은 것들도 실제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 합의를 했어도 협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요. 이후에 재판상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산 분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재산분할 합의서는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 시 간과하기 쉬운 사항들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법률상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섣불리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허탈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상황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이혼학교의 장기봉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